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채유입니다. 모든 것에는 역사가 있듯이 지식재산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실제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으로 함께할 패널분을 모셨는데요. 멋진 영화 감독이십니다. 백이원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백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종이, 나침반, 총포, 금속 활자, 베이글빵, 기계식 계산기, 전구, 트랜지스터, 인공위성, 복제양 둘리. 과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네요. 베이글빵 맛있죠. 일상에서 꼭 필요한 건데 인공위성도 일상에서 직접 필요한 걸까요? 직접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발명품? 발명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인공위성을 받아서 내비게이션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발명품 그러네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전대학교 경익수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지식재산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함께 불러볼까요? 네. 네,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의 경익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10가지가 특허청에서 발간된 이 브로셔에 나와 있는 세계적인 우수한 발명품입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퀴즈부터 하나 내볼까요? 발명품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삶이 무척 편해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편리한 점이 있을까요? 계산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도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바로 나오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647년도에 블레이브 파스칼이 더하기, 빼기 등 이런 것을 톱니바퀴와 원통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냈었고요. 1671년도에 이르러서는 독일의 라이프치히가 이걸 넘어서서 제곱근까지 계산해내는 아주 편리한 계산기를 만들어내서 생활에 편의를 많이 도모했죠. 발명품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453년도에 오스만 튀르크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점령한 뒤에 그 도시의 이름을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지금 저희가 터키 여행을 갈 때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헝가리의 대포 제작자인 우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노플 11세한테 최신 대포를 사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만 콘스탄티노플 11세가 그걸 마다했어요. 그러자 이 제작업자가 상대방인 오스만 튀르크의 메흐메트 7세한테 가서 사라고 권유해서 메흐메트 7세가 이거를 승낙을 하고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제작된 대포로서 난공불락 1000년을 이어온 동로마 제국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로마 제국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발명품이 제국과 사람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친 그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가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좀 허무해질까요? 가치를 덜 느끼게 될까요? 싶네요. 이 발명품의 수가 확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생활의 편의라든가 나아가서는 생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직결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발명가의 권리 그리고 그 결과, 즉 발명품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진 것이죠.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특허를 들 수가 있겠죠. 저작권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산업재산권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고요. 최근에는 기술의 개발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서 예컨대 바이오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도메인 네임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신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BTS나 오징어 게임 등 이러한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발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14세기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14세기에 국왕이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로서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봉된 문서라는 의미에서 letters patent라고 했는데 이 페이턴트라는 말에 오픈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특허권을 가리켜서 페이턴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오픈해서 알리는 거네요. 네, 시작이 그렇게 된 겁니다. 최초의 특허법은요, 르네상스 이후에 북부 이탈리아의 해양 도시 국가인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한 거죠. 그러니까 발명자를 보호하는 건가 아니면 발명품을 보호하는 건가요? 두 가지를 다 보호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현대적 특허법은 언제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특허 어원이 영국 여왕과 관련된 거 보면 영국 같은데요? 네, 영국의 전매조례에 의해서 현대적 특허법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도 기술자들을 이용하기보다는 기계를 개발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실을 쌓는 방적기와 옷감을 짜는 방직기를 개발해냈고 그러면서부터 기계 문명이 발달되었고 그게 증기기관으로 이어지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는 석유에 대한 수요로까지 이렇게 발전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특허법이라고 현대적인 의미의 특허법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럼 특허법이 없었으면 기술을 독점해서 발전시키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요. 남이 내 기술을 막 가져가면 기술 개발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공개와 독점권 부여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하기에 이렇게 된 거죠. 기술 공개를 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이 되고 공개된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게 되고요. 또 독점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업이 촉진이 되고 발전 의욕을 고취시켜서 역시 산업 발전을 이루는 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발명권의 의미가 더 살아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여기서 퀴즈 하나를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발명이 둘 이상 출원됐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인정해야 옳겠습니까?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발명한 사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출원이 먼저일 것 같아요.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 특허청에 누가 먼저 특허 신청을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명에 따르는 권리를 향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지키는 일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정말 지식재산에 관련된 탄생 배경에서부터 에피소드 그리고 관련 사례를 들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공부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감독님? 네,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잘 실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신 우리 백용 감독님. 감독님의 영화 작품도 고유한 지식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저작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처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럴까요, 교수님? 네. 종전까지는 우리가 유형의 물건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개념만 갖고 살았었는데요.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무형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법,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국제조약 등에 근거해서 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이 지식재산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있는 것이고 또 가장 최근에 발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산업재산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식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이제 지식재산을 소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오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이야기 경익수 교수님 그리고 백용 감독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